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예, 2차 전지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그런 시장이죠. 지수가 플러스가 났지만, 일단 뭐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시장의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제한된 수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몰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에 쏠려 있는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한번 꺾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의 생명력은 정말 질기고 강하다. 하지만 뭐 지금 따라잡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뭐 일단은 내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끝까지 버텨보는 거죠. 상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0% 정도 밀려 내려오면은 일단 팔고 나온다든지 적절한 전략을 줘야지. 지금은 이제 그쪽은 아 알아서들 매매를 해야지 누군가가 뭐 이게 그 조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는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끝난 상황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은 18포인트 올랐습니다. 19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4.68포인트 내려왔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상승 종목 수가 119개, 하락이 794개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어요. 이건 뭐 몇몇 종목이 집중적으로 그 시가총액 큰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210개, 하락이 1337개. 완전히 저기 그 소수 정예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를 했다. 환율은 3원 50전 내려서 1270권 90전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이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저기 그 천억대 이상 매도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뭐 수급 연속성 같은 거는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은 전기전자, 이 전기전자에 쏠린 것은 다 2차 전지겠죠. 그죠? 그 반면에 철강주들 갖다 팔았고 결국은 이 IT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수가 크게 뭐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아무리 저기 그 강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들 쪽에 만약에 매도가 있으면 이 정도의 순매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면 뭐 코스피를 봐야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주봉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간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되겠고 월봉 아무튼 뭐 뜨거운 여름을 기대했는데 문제는 일부 종목만 뜨겁고 나머지는 싸늘하고 그렇습니다. 냉온 차가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양,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SK 아이테크놀로지, 삼성 SDI 이 전부 다 저기 그 2차전지잖아요. 그렇죠? 밀리는 것은 HMM, SK 스퀘어, 한진칼, 현대 오토웨버, 카카오뱅크, FNF. 그러니까 결국은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고 코스닥도 D&T, 나노신소재, JLK, WCP, ISC, 하나기술,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 그다음 뭐 나머지들은 이제 두루두루 담다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테마 쪽에서는 자원개발, EMP 이쪽은 뭔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군요. 이 방법이 없어요. 2차 전지가 끼어 있으면 그냥 뭐 다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나머지 밀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잠깐 볼까요?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신용이 늘어나고 있군요. 신용이. 이제 파란색이 신용이고, 예탁금은 늘지 않는 상태에서 신용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좀 이제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 원화도 강세.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리는 오늘 올라갔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이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지표 오늘 24일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합성 PMI 이게 나오는데 워낙 이제 저희 이 FOMC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른 지표들은 크게 신경 쓸 거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근데 뉴스도 별로 없어요. 코스피 2630선 마감, 배터리주 강세 끝. 네, 그렇습니다. 또 시즌 다 본 거고, 포스코 그룹의 호실적 발표와 삼성 SDI 미국 진출 확대 등 호재 유입으로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 2차전지 중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양극화라고 보기에는 아주 그냥 단극화죠, 단극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틀 새 시가총액이 12조 원 늘어나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바이오 로직 제치고 시총 4위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이끈 것은 철강연 2차전지 소재다. 그룹사의 비전 선포식이 포스코홀딩스 재평가 계기가 됐고, 포스코그룹은 지난 11일 장마감 후 2차전지 소재산업 밸류대를 통해서 완성 배터리만 제외하고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까지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불을 붙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에코프로를 빼면은 코스닥이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LNF 이런 2차전지주를 쭉 빼면은 이쪽이 워낙 시가총액을 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2018년에 봤던 셀트리온 그 삼양제하고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 현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수급이 쏠리고 돈이 갔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업계에서도 경고가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실적도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고 나왔는데 올라가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때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나머지 그때 가면 끝나게 되겠죠. 자, 미국 연준 베이비 스텝 초읽기, 증시 변동성 관망 모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페드 워치죠. 페드 워치가 이번에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올리는 게 99.8%예요. 이번엔 반드시 금리를 올린다. 0.25.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하고의 금리 차는 2%. 그리고 이번엔 이제 7월 FOMC이기 때문에 점도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3.75, 3.75를 이 타겟 레이스로 하는 일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연준의 기대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근원 물가가 4.8%, 연준이 기대하는 것은 2%.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두 번 정도 있다는 것이고, 페드 워치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99.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롱거프 하이어, 고금리 상태를 얼마 더 길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보죠. 키움증권에서는 7월 25p 인상이 기정사실화 됐기에 주가나 금리에도 25p 이상은 반영된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연준의 정책 금리 경로가 시장 추정치를 흐르는 9월 종결 및 내년 3월 인하로 유지될지. 이건 시장의 저기 그 컨센서스잖아요. 시장은 내려주길 바라지만 연준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연준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에 부합하는 베이비 스텝이 단행되더라도 증시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여전한 데다 한미 금리 차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번 점도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아무튼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내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지금 사실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건데,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이외에 누가 계속해서 바톤을 주고 받으면서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거죠. 자동차들도 주춤한 것 같고, 조선주들도 주춤한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빨리 가면 시장이 빨리 끝나지만, 지수가 등락을 거두면 천천히 가면서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그쪽의 수익이 아주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2차 전지로만 쏠려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아쉽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들도 나오고, 그리고 FOMC 결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수목 사이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번 주는 제가 계속 강의가 차 있어가지고 아마 수요일 정도에 한 번 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좀 의견을 좀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